자신이 전생의 퇴마사였다고 말하는 소름 끼치는 후임병. 제가 5살 때 경험했던 일을 얘기할까 합니다. 좀 시시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직접 그 일을 겪었던 저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5살 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과 저는 큰 외삼촌 집으로 내려갔고 시신을 병풍 뒤에 모셔놓았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절을 2번 했고 절을 하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병풍이 앞으로 넘어지고 병풍 뒤에 모셔놓았던 외할아버지 시신이 벌떡 몸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일어섰다는 것은 아니고 상체만 일어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부모님 그리고 이모와 외삼촌들 모두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더 오싹했던 것은 외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있는 상황에서도 외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신 상태로 태연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종철아, 지붕 위에 손님이 오셨나 보구나. 얼른 모셔와서 음식이라도 대접해서 보내드려라. 5째 외삼촌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서도 외할머니가 시키신 대로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만 고양이 한 마리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고양이에게 상위에 차려져 있던 음식을 조금 던져주었고 고양이는 그 음식을 물고는 어디론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고양이가 사라지자마자 외할아버지의 시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누웠습니다. 전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의 보름 동안을 실어증에 걸리다시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그 졸병한테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졸병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영적으로 발달한 동물이긴 하지만 가끔씩 사람이나 죽은 영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금방 죽은 시신의 경우 영혼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외할아버지 시신이 그렇게 급작스레 몸을 일으켰던 이유는 고양이에게 해를 입을까봐 그것을 알리려고 그랬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 아무튼 그 일 이후로는 고양이가 정말 싫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보았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당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던 것은 7살 때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또래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녔지만 저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태권도장을 다녔습니다. 그 친구를 태권도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같은 성씨를 쓴다는 이유 하나로 친해졌습니다. 당시 그 친구의 아버지는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8살이 될 무렵에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후 초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전학을 왔고 저와 같은 반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서 더욱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거의 매일 서로 집을 오가면서 함께 놀곤 했습니다. 당시 그 친구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지하게 잘 되어서 처음에는 평범한 양옥집에서 2층 집으로 다시 고급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불광동이었는데 서울 변두리 지역이라 근처에 달동네도 많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못 사는 편에 속했지만 특정 지역에는 아주 고급 저택이 몇몇 있었고 그 중에 한 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에 있는 고급 호화 빌라 비슷한 곳이 있었는데 그 친구네 집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살던 집에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만 야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정말 궁궐과도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속물큰성이 있어서 그랬는지 조금은 우리 집보다는 그 친구네 집에서 노는 게 더 좋았고 거의 매일 그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그 빌라가 새로 지은 빌라였기 때문에 주의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의 규모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원래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도 혼자 그 넓은 흙을 모두 뒤엎으면서 화단을 가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그날도 어김없이 그 친구네 집으로 놀러와서 빌라 앞마당에서 친구와 놀고 있었고 친구 어머니는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혀를 찢찢 차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 집터를 잡았누? 여기는 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와 친구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나이였고 친구 어머니도 그 말에 대해 그저 정신 나간 노인네가 헛소리를 했으려니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친구 어머니가 제법 큰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약간 깊숙이 파다가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거무 튀취한 색깔의 널판지 같은 것이었는데 나무를 심으려고 불렀던 인부들이 삽으로 힘껏 내리쳐도 약간의 흠집만 날 뿐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도 어떻게 해보려고 손에 들고 있던 부삽으로 꼭꼭 찍어 보았지만 흠집만 날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그널 반지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도 그 광경을 보고서 부숴보려고 시도를 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날이 저물 때가 돼서 인부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도 계속 옆에서 그널 반지가 언제나 깨지려나 기대를 하며 구경을 했지만 깨지지는 않고 시간만 흘러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그 친구에게 어제 그널 반지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았더니 밤 늦게까지 어머니와 옆집 아주머니가 노력을 한 끝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인부들이 오면 부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비가 와서 인부들은 오지를 못했습니다. 하교길에 친구네 집에 들러서 그널 반지를 보았더니 비가 오는 동안에도 친구 어머니와 옆집 아주머니가 더 부쉈는지 이제 애들 손 정도는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널 반지 속에 동화 속에서 얘기하는 금은보화라도 있을 것 같아서 은근히 기대도 했었습니다. 인부들이 오면 금방이라도 부술 수 있을 것 같은 널판지는 며칠 동안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지는 비 때문에 오히려 파놓았던 흙이 널판지 위로 다시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낮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그 소리를 따라 문 밖으로 나갔는데 옆집 현관문 안으로 뭔가 희미한 물체가 들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너무 놀라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소리를 치려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것 또한 꿈인 듯 싶었답니다. 그냥 꿈이려니 생각을 하고 지나쳐 버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저씨와 아들이 함께 지방으로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자신이 보았던 것을 얘기했고 옆집 아주머니 역시 뭔가 이상한 물체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옆집은 아저씨와 아들의 장례를 치렀고 친구 어머니는 장례를 치르는 곳까지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친구의 증조 할아버지를 보았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아랫이가 모두 빠진 상태로 친구의 여동생 이름을 계속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마찬가지로 친구 어머니 꿈속에서 계속 친구 여동생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고 친구 역시 꿈속에서 증조 할아버지를 보았답니다. 친구의 꿈속에서는 며칠 전 흙 속에 파묻힌 검은 널판지 위에 흙이 어디로 갔는지 거의 없어져 버렸고 그 위에서 증조 할아버지가 다급히 흙을 퍼서 그 위를 덮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는 얼른 도망가라고 손짓을 했답니다. 친구와 친구 어머니는 너무 이상한 생각에 급히 집을 팔았고 그 주 일요일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에 아침부터 친구가 이삿짐을 꾸리는데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삿짐을 다 꾸리고 떠나려고 할 즈음에 친구 여동생이 뭔가를 놓고 왔다면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들 놀라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니 친구 여동생이 집에 놓고 온 열쇠고리를 가지러 갔다가 그만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넘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얼굴이 먼저 땅에 떨어져서 그만 혀를 깨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친구 여동생이 넘어진 곳에 검정 고무신이 하나 떨어져 있어서 머리를 다치는 것만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 여동생은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잘려진 혀를 붙이는 것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검정 고무신이 친구 증조 할아버지가 신으시던 고무신이었답니다. 그 일로 인해 친구 여동생은 지금까지도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친구네 집이 겪은 일 이후에도 이상한 소문들과 이유 없이 죽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집은 지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철거가 되었고 그 자리에는 고물상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고물상도 얼마 되지 않아 망하고 지금은 그곳에 조그만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이후 어른들한테 들었던 소문으로는 예전에 그 자리에 장희빈 묘를 비롯해서 장희빈 일가의 묘가 있었던 자리였고
제가 태어날 때쯤 장희빈 묘를 지금의 서울흥에 옮겼었다고 합니다. 장희빈의 묘 옆에는 장희빈이 죽는 순간까지 옆에서 모시던 몸종의 묘가 있었는데 장희빈이 죽는 순간에 그 몸종을 꼭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서 나중에 몸종이 죽었을 때 그 옆에 함께 묻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흥으로 묘를 옮기면서 왕족만을 모시는 왕릉에 일개 몸종의 묘를 쓸 수가 없다는 이유로 장희빈 묘만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를 옮길 당시에도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들 했습니다. 아마도 그 검은색 널 반지가 그 몸종의 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